내가 올림픽에 대표로 선발됐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안보가 나은 마라손의 두용사고 성빛나는 즐거웁다 이날이여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 공적 그도다 손기정과 남승용 용사. 방금 제가 부른 노래는 마라손 제패가예요. 뭐 흔히 마라톤 제패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온 지 벌써 80년이 된 노래잖아요. 정확하게 87년이죠. 이런 네. 거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하셨을 때 나온 곡이라고 해서 제목이 마라손 제패가입니다. 손기정 선수와 그리고 또 마라손 제패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손기정 기념재단 이준승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금수저 이런 말 있잖아요. 금수저란 말은 딱 이분한테 딱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금수저인 거죠. 네. 훌륭한 핏줄을 타고나신 우리 총장님이십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외손자시라고 예, 얘기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딱 태어나 보니까 내 할아버지가 손기정이야.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사람. 어떤 기분이에요? 이제 할아버지를 제가 대면하기 시작한 제 기억 속에서는 아마도 한 72, 3년 정도부터 할아버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사위 집, 이제 저희 어머니 집이죠. 어머니 집에 얹혀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69년에 그 이제 하시던 사업 손기정 기념관을 지으시려고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제 그 사위 집에 얹혀 사는 모습에서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이 잤던 어떤 그런 기억들 속에서의 손기정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손기정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다 이런 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었던 게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74년 정도에 동네 형들이 손기정 선수가 시상대에서 올라갔는데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찢으니까 태극기가 나왔고 그 시간 이후부터 손기정 선수는 일본 군경들한테 그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다.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형하고 제 동생 다 앉혀놓고 제가 이제 그 동네 형들한테 들었었던 손기정 얘기, 손기정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도 웃고 계시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다 웃는데 저희 형만 막 얼굴이 불그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뒤로 데려가더니 꿀밤을 딱 때리면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손기정이야 딱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을 못 믿었어요. 제 동네 형들이 저한테 더 그 컸었던 거거든요. 태어나니 손기정이 아니라 알면서 크면서 손기정을 알아갔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손기정 선생님이 이렇게 자랑을 막 많이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 원래는 내가 뭐를 하고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때 이거 봐라 어떻게 이거 내가 한 거고 뭐 이러는데 그 이런 핏줄 얘기하고 그래갖고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뭔가 물어볼지 아시는 것 같은데 오래 달리기 잘하시나요? 아, 저요? 지금 제 몸을 보면 이제 못 뛰실 것 같죠. 근데 저도 잘 뛰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잘 뛸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할아버지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고 외할머니인 강복신 할머니는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단거리 챔피언.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창훈 선수라고 해서 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에서 4등, 58년 동경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였기 때문에 저희 집 삼형제 유전자는 그 운동을 못하면 이게 잘못된 거지 피가 어디 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의 어떤 이 100%를 갖고 있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제 운동하는 거는 이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나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요.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복각판이지만 SP판을 갖고 오셨어요. 이 SP판 보기 힘든 겁니다. 오. 네. 진짜 LP랑은 또 약간 생긴 게 다르고요, 그죠? SP라고 하면 저도 공부를 했는데 네. 스탠다드 플레이. 스탠다드 플레이. 네.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유성기에 걸어서 이렇게 네. 들었던 그 판이죠.
긴 나는 즐거웠다 이날이여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 공적 그도다 성기정과 남승영 찬양의 높은 소리 온 세상을 떨치노라. 이제 마라손 재패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가수 최규업 이분도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분입니다. 한국 가요사 최초의 유행 가수이자 직업 가수. 인기 투표를 하면 1위를 하던 그런 분이 마라손 재패가를 부른 거죠. 이 마라손 재패가에 관한 또 두 개의 또 기록이 있는데, 이 작곡의 구자명, 작사의 설의식, 그리고 또 가사를 쓴 게 콜롬비아 레코드사 문예부고 작곡은 일본의 누군가가 했다. 이런 또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사실적인 기록에서는 네. 그 콜롬비아 레코드사의 가사지에 보면 일본 문예부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 작곡한 것으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가사를 봤었을 때 첫 시작이 반도가 낳은 네, 이 맞아요. 반도가 낳은 제 조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은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일본과 조선의 우승 이런 개념으로 일본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반도가 나은이라는 이 표현이 일본 사람이 쓰긴 어려웠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설의식 그 작사 그다음에 작곡은 구자명 이 부분에 저는 그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당시에 일본인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표현하려면 이름을 안 넣었을 것 같아요. 한글 이름을.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의 핏줄이 대단하다 하려면은 일본식 이름을 넣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천황 이런 것도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렇죠. 사회생활 네, 네. 반영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약간 지금 들어도 이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한국적인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콜롬비아 레코드 기준으로 그 B면에 지금 마라손 재패가가 나오고 또 A면에는 이제 손기정 선생님의 그 당시 우승 소감이 육성으로 녹음돼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좀 제가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볼까요? 들어보고서 할까요? 이게 원본으로 들으면은 그 잡음이 되게 많은데, 약간 찌지직거리는. 네, 네, 그래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이걸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선기조입니다. 24년간의 순막을 달성하려고 우리들은 중대한 책임을 지고 8월 9일 오후 3시에 스타트에 나섰습니다. 이때 나는 신궁대회 때 스타트와 같은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짧은 우승 소감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경기의 전반을 돌아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게 추후에 뭔가 원고를 읽게 만든 게 아닐까. 들어보면은 끝날 부분에는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아직까지도 뭐 여러 해석이 분분한 부분인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크게 읽어 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이 승리는 결코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전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상상력으로만 생각해보면 크게 읽어라고 원고에 표기되어 있었던 걸 그대로 읽은 거가 아닐까. 우리가 라디오 원고나 이런 데 보면 이 부분 볼드 채쳐놓고 네. 크게 읽어주세요 뭐 이런 네. 부분 있죠. 전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라고 이 부분에 크게 읽으라고 써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그냥 쭉쭉 그냥 영혼 없이 일본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손기정 그 할아버지가 그 친일의 어떤 공격 소재로 많이 그 공격당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2019년에 성원 분석을 하자 전문기관에 맡겨서 네. 그래서 성원 분석을 했더니 손기정 할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단서를 손기정 선수가 남겨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면은 메달 땄을 때 일장기를 가리시던 분이 그럼요. 이런 거를 내 생각이다 하고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환경이 베를린에서 이제 일본에 도착한 게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이고 손기정 선수는 그 조선에 돌아온 우리나라에 돌아온 게 10월 17일. 근데 이 녹음은 10월 15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손기정이 도착하면 이 녹음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원고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손기정 선수가 일본을 그 찬양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일제가 그 우리나라를 그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했고 개인 손기정은 대책 없이 사실 이제 당한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밝혀지는 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전에는 이 내용을 할아버지도 못 밝히셨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는 좀 아픈 그 인터뷰 내용인 거죠. 그 외에도 송기정 선생님이 한국인임을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베를린에서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한글 사인, 그 다음에 국적을 재팬이라고 하지 않고 코리아라고 표기하고, 네.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는 표기로 해서 코리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일본 육상 코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인터뷰할 때 이제 손기정 선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라고 했었을 때 일본 사람이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코리아다. 그러니까는 식민지 상태인 코리아 고려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를 밝힐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고요. 손기정은 단 한 번도 일장기가 붙어 있는 운동복을 입지 않고 운동을 하고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왜 일장기가 붙어 있는 운동복을 안 입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아끼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를 해서 잠깐은 넘어가는데 일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제 우려 섞인 얘기를 합니다. 이때 24살 손기정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일장기를 달고 출전하느니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출전 안 시키면 올림픽 우승은 없다. 자신감이. 예, 그러니까 네. 세계 신기록 보유자로서의 24살 손기정은 베를린에서 정말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유명한 에피소드잖아요. 이제 묘목으로 가슴을 예. 가리게 되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 마지막 100m 구간은 12초라고도 하고 13초라고도 합니다. 와. 그 올림픽사에서 손기정만큼 빠르게 마지막 100m 구간을 뛴 선수가 없을 겁니다. 그 흔한 세레머니도 없이 전력 질주해서 뛰어들어옵니다. 今テープを切りました。日本の孫選手堂々たる優勝です。日本ついに優勝しました。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뛰어서 우승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일본을 위한 어떤 모습으로 되는 것은 그건 바라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역사상 정말 제일 슬픈 시상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불안한 내일이 그댈 나라가 없던 서름, 우승하고도 환영 못 받았던 전 세계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손기정 선생님이 올림픽 직후에 네.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슬프다라고 쓰셨다면서요. 예.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어떤 모습만 더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라손 재패가 말고도 또 다른 이 승리를 축하하는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그 곡보다 한 달 먼저 발표됐는데 네. 마라손 왕입니다. 마라손 왕. 네, 마라톤의 왕이라는 거죠. 그 곡을 잠깐만 들어볼까요? 네. 음질이 조금 더 안 좋아요. 마라손 왕 축하드립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 송기정 선생님이 메달 딴 거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일제 치하였는데도 우리나라 이런 유행가 스타일들의 곡이 계속 발표된 거죠. 지금같이 대중매체가 파급력이 큰 이런 시기가 아니라 SP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라디오를 갖고 있는 집도 거의 없었을 거고 그 당시로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노래를 발표해도 잘 알려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뒀을 것이다. 네, 네.
손기정의 우승을 손기정을 환영해 주지 못했었지만 손기정의 승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었던 거죠. 최기업 선생께서 마라톤 재패가를 녹음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갔다 와서 일본 동경에서 취급할 때에 직접 만났죠.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선생님 들어보시면. 안도가 나은 마라톤의 두 용사 우성 빛나는 즐거웠다 이날이여. 2005년에는 이제 독일 재즈 밴드 살타첼로라고 있어요. 오, 네. 네. 그 살타첼로가 앨범 42.195 그레이트 손이라는 앨범을 발매합니다. 해외에서도 되게 큰 관심을 가진 우리 손기정 선생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또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때 이제 손기정 선생님께서 감독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게 또 영화로 개봉된다면서요. 이게 사무총장님이 직접 좀 참여를? 네, 했습니다. 손기정 선수 관련된 사실관계는 조금 아는 편이 돼서 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게 된 거고요. 이 대회에 이제 손기정 감독, 남승용 코치, 서윤복 선수 이 세 사람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기정 선수는 1935년도에 세계 신기록 2시간 26분 41초의 세계 신기록을 12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제자인 서윤복 선수에 의해서 한국인이 또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전 세계 마라톤의 역사가 113년 정도 되는데 그 역사에서 한국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시간이 16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도 참 재밌었던 게 손기정 영화가 1986년에 처음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덴샤라고 일본의 이제 출판사로서 굉장히 큰 기업이죠. 거기서 손기정 영화를 준비를 했었었고요. 감독은 이장호 감독. 그 다음에 주연은 조용필. 가수 조용필이요? 예, 가왕?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용필이 특파원이 돼서 손기정의 발자취를 찾아간다는 이런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그래서 뛰시는 줄 알았네. 예, 결국 그건 이제 무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고요.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다루는 영화도 가제가 코리안 마라토너입니다. 영화 감독은 윤재균 감독이 하기로 돼 있고요. 여자 주연 배우는 우리나라 배우가 아니고요. 베를린에서 손기정 선수를 바라보는 기자였었고요. 그다음에 1988년 서울올림픽에 도착하면서 손기정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영화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상반기 중에는 좀 영화가 개봉됐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2025년 하반기에 2036년 올림픽 유치 결정이 확정됩니다. 네, 지금 100년이 딱 되는 해이고 우리나라가 그 유치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 손기정의 이야기가 힘을 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럴만해요. 왜냐면은 2011년에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영웅 선정 사업 했는데 첫 번째 영웅이 손기정 선생님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영화가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될 것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는 3-4번 해도 괜찮아. 네. 네. 축하연할 때 불러주시면 제가 사회볼게요. 예. 기념관에 가면은 그 들어가면 있는 나무가 알고 보니 메달을 따셨을 때 그 일장기를 가렸던 그 묘목이었다. 그 나무를 옮겨 심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1936년도에 우승하고 이제 묘목을 이제 우리나라로 갖고 오시는 거고요. 네. 할아버지한테는 그때 당시에 양정고부 5학년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생물 쪽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본인 댁에서 이 나무를 묘목을 보관하셨고 그랬다가 37년도에 양정교종에 심습니다. 지금 37년도에 심은 손기정 선수의 묘목이
제가 23m 정도의 거목이 돼 있는 그런 거죠. 예. 송기정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들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네요. 네, 저희 한번 같이 가시죠, 손기정 기념관.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예. 소감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어쩌다 보니 그 손기정 할아버지 덕에 뮤직박스 SOS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손기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더 다양한 그 컨텐츠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권 PD님도 한번 오늘 소감 한 말씀. 저는 오늘 한 편의 대화 드라마 그리고 오늘 가장 그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 그 자신감. 나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못해 하는 자신감으로 저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오늘 좀 약간 뭔가 희망과 바람 그리고 꿈을 같이 꾸게 됐어요. 2036년 8월 9일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수가 꼭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제가 한번 중계해보고 싶습니다. 크겠잖아요. 더 큰 그림인데요. 즐거웁다 이날이여 신기록 창하도다 월계관 차지한 손기정